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기 V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거 자막 꼭 좀 읽어주세요. 요거 자막 꼭 좀 읽어주세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 증시가 이제 대폭 하락했어요. 그쵸?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저 또한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뉴스들을 좀 한번 먼저 볼게요. 일단 미국 증시가 어저께 급락을 한 거는요. 그 이란 이스라엘 그 확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란 이스라엘 확전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결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결부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국의 이야기예요. 중국. 그렇죠? 중국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국에서 그 통신, 텔레콤이죠. 중국의 어떤 중국 내 텔레콤 기업에 미국산 칩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제 보복을 한 거죠. 일종의 보복을 해서 명령을 하니까 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뭐 급락을 하면서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이제 AMD도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반도체 지수가 이제 폭락을 주도했고요.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 폭락을 하냐 하면요.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사실 3분의 1이.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좀 그래요. 미국은 뭐 중국을 막 물론 뭐 미국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중국이 커지는 건 방지하겠다는 게 일치된 목표니까 뭐 그거는 미국의 전략이죠. 근데 또 미국도 중국에다 이렇게 파는 게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교적인 거는. 하여튼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중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세계 패권을 본인들이 갖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저께 미국 증시가 이제 폭락을 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월요일장에도 상당히 타격을 주리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우리 주말 사이에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어떤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겠죠.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미국장도 있지만 미국장이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거니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그 이런 뉴스가 있어요. 이런 뉴스가 그 이란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공격을 하겠다라고 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면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좀 심리전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좀 긍정적인 뉴스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란은 충분히 공격을 하겠다. 뭐 이 얘기를 해갖고 지금 어제 백악관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이란의 공격은 실제다. 이래갖고 이제 더 미국 증시가 어제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미 이렇게 지금 심리전을 계속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일부에서는 지금 사재기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이 어디를 공격을 해올지 모르니까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지금 다 막고 뭐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이제 심리적인 타격을 이제 많이 가한 거고 이거 며칠만 더 지속돼도 이스라엘도 상당히 그 피곤한 지경에 놓이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도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건 사실 이란이 지금 제재 풀린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제재 풀린 지가 안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면 미국은 뭐 어떤 있어도 이스라엘은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미국은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그러면 전면전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미국하고 전쟁 상황은 이란도 지금 안 만들려고 전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에 났을 때도 확전을 피하기 위해 갖고 굉장히 이란도 고민하고 큰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그 이란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실 실익이 별로 없잖아요.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막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을 결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어떤 기사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주말에 뉴스들을 봐야죠. 그렇죠? 요런 기사들도 있어요. 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란이 직접 공격을 안 하고 이제 레바논의 그 무장 세력이 이제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쪽에서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시리아라든지 뭐 이러면 직접적인 확전이 안 되면은 물론 전쟁은 안 좋은 겁니다. 뭐 전쟁 자체도 안 좋지만 그게 지금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죠. 인플레이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너무 이제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말 뉴스를 좀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딱 해서 주말에 끝나면 제일 좋겠습니다. 제일 우리한테 안 좋은 거는요. 이게 새벽에 뭐 이란이 뭐 지금 공격이 임박했다 막 이런 뉴스들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장의 타격이 상당히 클 수 있죠. 일단 뭐 그렇게 보고요. 오늘 보면은 이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여기 이제 해외 증시 차트인데요. 지금 해외 증시 차트 아니죠? 요거는 이제 해외 증시 차트가 아니고 이게 해외 증시 차트인데요.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일단 다우지수는 지금 21선을 깼어요. 22 여기 아니죠. 21선이 아니라 61선을 깼어요. 61선을 깨고 요 하늘색이 지금 120선인데 120선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제가 이제 얘기하는 볼린저 밴드도 하단으로 이탈을 했어요. 하단으로 이탈을 해서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건가 지금 보면 요 정도 그러니까 이 120선까지 닿지 않아도 이제 매도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그 어떻게 보면 20주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 중에 하나거든요. 20주라는 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뭐 4, 6, 24, 6개월은 안 되지만 한 5개월. 요 지금 어떤 중기적인 심리인데요. 요게 이제 무너졌다는 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무너지면은 거기다 또 이게 무너지니까 뭐 여기 지금 이격도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주봉이니까 이격이라는 건 단번에 좁혀지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냥 지금 다우지수가 이렇게 불안한 상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은 아직은 61선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기술주들이. 근데 이제 뭐 기술주들도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떨어졌잖아요. PPI는 좀 좋아졌다 그래서 잠깐 반등은 했었지만 목요일 날 어저께는 또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전쟁 분위기 때문에 하락이 이어졌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락이 있으면 반등하고 하락이 있으면 반등하고 추세 자체는 지금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추세 자체는요. 추세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닌데 아무튼 또 좀 더 조정을 줄지 이거는 이제 이란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진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좀 리스키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뭐 S&P 500도 지금 많이 무너져서 이거는 60선을 곧 닿을 것 같이 무너졌고요. 뭐 반도체 지수도 지금 곧 60채선을 닿을 것 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도체 지수는 미국은 더 그렇죠.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큰데 여기서 타격이 크니까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어떤 발표를 좀 하겠죠. 어떤 발표를 좀 하겠는데 그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테마입니다. 테마. 목요일, 금요일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이런 확전 분위기 때문에 테마가 해운 테마가 좀 돌았죠. 해운 테마도 돌았고 그 석유 테마도 좀 돌았어요. 석유 테마도 좀 돌았어요. 그 요거 이제 목요일 날은 이 테마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해운 테마는 사실은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장주인데 그 오노가 좀 팔았잖아요. 오노가 파는 바람에 금요일 날은 좀 폭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량 매도를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에너지주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란이 확전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에너지주를 갖고 있던 거를 사실은 금요일 날 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주말 이르면 이제 월요일 날 갭이 떠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주말에 또 뭐 분위기가 누그러지면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 당장 이제 이란도 어쨌든 간에 그 최고 지도자가 2번이나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액션은 또 취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에도 배야 됩니다. 지금 배지 않으면 그 최고 지도자의 어떤 자존심에 상처가 가기 때문에 그 무가 어떤 형태가 될지 또 미국과의 대결도 피하고 또 이스라엘의 반격과 보복도 좀 피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이면 제가 보면 시리아나
레바논 쪽에 무장 세력을 시켜서 뭔가 할 가능성 뭐 이게 좀 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그 외교관을 직접 외교관을 공격하는 것도 영토를 공격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선이 끝나면서 지금 그 안철수 나경원 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제 차기 당권 때문에 안철수 나경원 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따 흐름을 한번 또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이 구리전선주 끝났을까요? 끝난 것 같아도 요새 유행어가 있다며 또 가. 그러니까 가는 섹터만 가니까 또 가가 하나의 유행이라며요. 안 가는 건 다 안 가는데 이 가는 섹터들은 또 가. 아 정말 가. 또 가. 너도 가. 나도 가. 뭐 이렇게 해서 이 섹터 자체가 뭐 지금 연일 달리고 있습니다. 가원전선이 대장이죠. 가원전선이 대장이고요. 뭐 그 밖에도 이제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그 기존 대장은 지명중이가 전에 대장이었고요.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깐 반짝였던 게 이제 화장품주가 좀 반짝였죠. 화장품주가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잠깐 반짝였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이제 화장품도 실적에 또 기반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쌓이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자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볼 것들이 이제 흥하해운부터 볼까요? 근데 사실 흥하해운은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그쵸? 흥하해운은 지금 너무 무너졌어요. 이미 뭐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게 과연 이제 어디까지 더 밀릴지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이 거래량이 근데도 불구하고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대주주가 이렇게 매도를 치고 나면은 이게 사실 종목이 거의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전쟁에 대한 기운들이 있다 하고 느낄 정도로 여기 거래량이 별로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절묘하게 지금 뭐 61선하고 21선 위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절묘하게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원래 전고점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이게 갭을 띄워서 나오면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쌍고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추격은 좀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유자 영역이죠. 저희도 일단 매도를 다 했어요. 이거는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석유주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해운주는 좀 다른 종목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다른 종목들은 한번 차트를 보세요. 근데 이제 대장주가 흥하해운이었으니까 흥하해운 뒤를 따를 수 있는데 뭐 흥하해운이 또 이제 그 대주주 매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뭐 새로운 대장주가 또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흥하해운을 빼고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흥하해운을 빼고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석유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지금 새로운 대장주는 중앙에너비스예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원래 이제 금요일날 시간에는 좀 빠졌어요. 시간에는 빠졌는데 전고점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전고점이 여기에요. 여기까지 이제 갈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것도 갭을 좀 띄우고 나오겠죠. 그럼 전고점이 여기라는 거는 갭을 띄우고 나오면 좀 추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보여요. 흥구성유 이거는 이제 신흥대장이 중앙에너비스라면 전통 대장이잖아요. 역시 이것도 여기가 쌍고점이잖아요. 쌍고점이니까 이거 거의 쌍고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갭을 띄우면 물론 이걸 돌파하면은 이제 더 갈 수 있겠죠. 더 가면은 돌파하면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돌파를 하면은 더 갈 수가 있는데 일단 갭 띄우면 좀 추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 한국석유 좀 덜간 종목이에요. 덜간 종목인데 역시 이것도 뭐 갭을 띄우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국제 정세에 기반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주를 좀 볼까요?
한국정보공학이 상한가를 갔어요. 이거는 이제 상한가 간 거 설명드린 게 어저께 유튜브에 올려드렸죠. 거기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른 안철수를 좀 봐야 되겠죠. 다른 안철수주가 이제 써니전자가 2등주인데, 이 써니전자는 이게 사실은 재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재무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뭐 이게 감자를 했었나요? 이제 재무가 좀 많이 나아졌네요. 나아지기는 재무가 많이 나아졌어요.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이게 지금 감자라든지 이런 형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써니전자는 옛날에는 재무가 안 좋아서 안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 재무를 한번 체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재무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졌잖아요. 전에 이렇게 좋아지지가 않았었는데 부채 비율도 거의 없고 뭐 유보율도 아주 높진 않지만 300% 되고 뭐 매출도 뭐 어쨌든 간에 크진 않죠. 사실 너무 작지만 100억대 매출이 나고 뭐 적자폭도 크지 않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써니전자가요. 아무튼 써니전자가 과거의 대장주예요. 과거의 대장주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정보공학을 제치고 써니전자가 대장을 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정도 재무라 그러면 이제 갈 수 있겠죠. 이 써니전자는 한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자리 자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써니전자가요. 그래서 이 써니전자는 한번 매수 자리 찾아보세요. 이거 뭐 당분간은 조금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역배열에서 올라가는 거라 이제 가면서 이 역배열에 지금 이격도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뭐 많이 줄 거예요. 이게 뭐 기남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단번에 탁탁탁 치고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역배열이 강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240선을 못 넘고 돌파를, 근데 시간에서는 조금 올랐어요. 위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게 당분간은 이제 이슈성 때문에 좀 칠 수는 있어요. 인물주들이 또 이 뭐 안철수 말고도 많잖아요. 이제 나경원지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사실 대선주는 아니에요. 그게 대선 잠깐 정치주가 반짝일 수는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써니전자는 안철수나 나경원은 이제 당 대표에다가 대선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대선주라 분류될 수 있을 거고요. 국무총리 누가 되냐에 따라 대선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비서실장은 또 원희룡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원희룡주가 뭐 잠깐 반짝일 수 있겠지만 비서실장이 바로 대선주다 이렇게 연결하기는 좀 어렵죠. 자, 이렇게 써니전자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주는 뭐 당분간 그렇게 갑자기 당 대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당 대표가 사실 여당에서는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한 기사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긴 기간이거든요. 내년 후년도 지방선거 직전까지 당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거라 누가 나가 출전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볼까요? 근데 뭐 유승민주는 지금 아직 뭐 전혀 기미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장주죠. 나경원주. 이건 지금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뭐 거래량이 아주 세지는 신라 SG 자체가 이제 이게 품절주예요. 이게 품절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셀 수는 없겠죠.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세지는 않아도 일단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수급이 들어와서 뭐 이건 유통 주식이 160만 주예요. 160만 주에서 지금 뭐 이렇게 54만 주가 나왔다 이러면은 뭐 3분의 1 정도는 돈 거죠. 근데 뭐 전게 돈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종목은 이렇게 품절 주다 보니까 이제 그 매수매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CJ 시푸드도 이제 관련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처음 거래량이 이제 어저께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 이 처음 거래량이 등장할 때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이 정보공학 안철수주로 갑니다. 다시 또 왔다 갔다 하지만 안철수는 이게 처음 거래량이 등장을 했어요. 정보공학이. 그래서 어저께 요거를 요 정도 240선에서 들어갈까 하다가 이것도 상당히 품절주예요. 이 정보공학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품절주인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400만 주네요. 상당히 품절주잖아요. 유통주식이. 근데 따라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 나오는 거라 이게 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기가 이격도 좀 넓고 그래서 따라 들어가기가 좀 뭐했는데 상한가에 가긴 갔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CJ 시푸드나 이런 것들도 이게 처음 거래량 나올 때 따라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따라 들어갔으면은 이거 그냥 밀리죠.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은 왜냐하면 처음 거래량이 나올 때 따라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매집이 덜 됐잖아요. 매집이. 그렇죠? 매집은 적이 있습니까? 매집은 적이 별로 없어요. 응? 매집은 적들이. 뭐 요게 매집일 수 있어요. 매집일 수 있고 매집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집해놓고 지금 여기서 이거를 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매집 흔적이 이제 약할 때는 이렇게 따라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국정보공학 한번 볼까요? 한국정보공학. 매집 흔적이 없죠. 매집 흔적이 없어요. 매집 흔적이 없는데 이렇게 거래량 갑자기 동반하는 건 따라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매집 흔적이 있는 것들은 괜찮아요. 매집 흔적이 있는 것들. 신라 SG도 매집 흔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매집 흔적은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안내비니 이런 것들이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매집을. 역배열에서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매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 타점을 잡아서 들어가는 게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전선주를 보겠습니다. 전선주요. 대장주죠. 거래량의 윗거리가 나왔어요. 근데 전선이 끝났을까요? 전선이 안 끝났을 겁니다. 가또가 하는 전선이 저희도 가온전선 지금 뭐 매도를 많이 했고 일부 갖고 있지만 이것도 안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AI 전력 수요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전선주가 그렇게 끝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온전선을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은 이런 타점 정도에서 그 손절선 잡고 매수 매도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전선주가 더 갈 거라는 가정을 하면은 기존 대장이 재룡전기였잖아요. 재룡전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온 거래량이 있는데 이 거래량이 나오질 않았잖아요. 저 위에서 아직.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재룡전선 같은 거 또 매매 차임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다 트레이딩의 관점입니다. 근데 근데 또 새로운 대장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과열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시총이 작아요. 그럼 대한전선 이런 것도 지금 아직 더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더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대한전선 이런 것들을 매수 타점 잡아갖고 매수를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갑자기 여기 갭이 있으니까 갭 메꾸라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 가능성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죠? 갭은 메꾼다.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안 메꾸고 가는 게 강한 주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메꾸고 가는 강한 주식은 왜 안 메꿀 건가 말 건가 보면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한전선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장주로. 그래서 요거 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광명전기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쭉 추세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세선이. 이렇게 뭐 지금 저점 높이면서 가고 있잖아요. 저점 높이면서. 저점 높이서 가니까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매수하는 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또 하나가 이 세명전기죠. 힘이 상당히 좋아요. 이 세명전기는요.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갖고 쭉쭉쭉 내렸어요. 그쵸? 거래량 터지고 윗거리니까 이게 끝날 모습을 보이면서 쭉쭉쭉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을 줬어요. 거래량 없이 내리다가 반등을 줬어요. 이 세명전기 잘 째려보세요. 세명전기 잘 째려보시면요. 좀 정확하게 매수 타점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시간에도 올랐어요. 한 2% 정도. 2.3% 정도 올랐네요. 이거는 전고점 베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수 타점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거는 한번 잘 잡아보세요. 뭐 이렇게뿐이 지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이미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전선주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남았죠? 화장품주가 남았죠. 화장품주는 이제 제일 강자가 원래 강자는 실리콘 투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신고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신고가를 계속 하고 있는 실리콘 투. 이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인데 뭐 참 그 굉장히 강하죠. 뭐 이런 종목들은 정말 저희는 뭐 회원님들 중에서 이제 이거 일부를 보유하고 갖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최근에 이제 신흥 강자가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시총이 너무 작아요. 467억이잖아요. 물론 시총 좋은 종목, 작은 종목이 세력이 강할 수도 있고 작전주의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시총이 너무 작고요. 일단 이제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적자가. 근데 뭐 부채 비율은 한 80% 정도 되고요. 여기 잠깐 보여드릴까요? 부채 비율은 한 80% 정도 되고 유보율도 한 370%. 그래서 뭐 갑자기 왜 이런 걸 조심하냐면요. 지금 요새 유증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흑자 기업도 유증을 해요. 대기업도 유증을 하고. 유증이 나면 일단 주가가 떨어져서 한 두세 달을 힘들어야 돼요. 회사에 따라서는 또 거기서 완전히 끝날 수도 있고요. 유증이 실패하면. 그 유증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있죠. 운이 있는데 그 운의 확률을 좀 줄이려면 이제 안 좋은 기업을 안 들어가야 되는데 뭐 대장주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아주 회사가 재무가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럼 이 정도의 재무면은 지금 유보율 80%고 370%고 부채 비율 80%고 영업이익은 뭐 적자가 좀 그 작년도에 났다. 작년도에 적자가 좀 났었고 근데 22년도에는 좀 흑자가 났었다. 이게 지금 유증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누구는 모릅니다.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확률의 게임인데 이 정도면 확률이 어떻게든 그것도 상당히 어려워. 왜냐하면 흑자 기업도 뭐 유증을 하고 뭐 대기업도 하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정도면 갑자기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유증을 하는 게 대부분 재무적인 회사의 문제 때문에 운영 자금으로 하고 공장 건설하려고도 하잖아요. 공장 건설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화장품 회사가 갑자기 공장 건설을 뭐 이렇게 크게 할 리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재무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각자 판단. 이런 거는 지금 상당히 그 기본적인 모습이죠. 전에 제가 공부시켜드린 거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상한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연속해서 응봉이 터지고 나서 첫 번째 양봉 자리는 매수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새 이제 이런 패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상한가가 아니래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질질질질해서 거의 장대 양봉을 깨기 직전까지 요 3분의 1, 4분의 1 지점까지 몰아넣고는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하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패턴을 이용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그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요 잠깐 또 새 나갔지만 공부되시는 거니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데이터 솔루션은 그 패턴을 해서 목요일날 종가로 들어갔어요. 그쵸? 목요일날 종가로 들어가서 급등을 먹었는데 그 패턴을 제가 정확히 본 거고 그 패턴이라고 반드시 가는 게 시의성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데이터 솔루션이 어떻게 돼요? 상한가 간 다음에 연속 음봉 3번이 나왔죠. 그리고 목요일날 어떻게 첫 번째 양봉을 줬죠. 그래서 목요일날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게 지금 어떻게 돼? 거의 그 이걸 깰 듯이 여기까지 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요일날 저희는 이게 종가 개념으로 들어갔더니 금요일날 어떻게 됐습니까? 16%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이렇게 급등을 먹는 겁니다. 이거 제가 공부시켜드린 겁니다. 그렇죠? 이 유튜브에서 공부시켜드린 거예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공부시켜드린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급등을 먹었던 종목이니까 리더스 코스메틱 이런 종목 뭐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볼만하죠. 매수 타점만 잘 노리면은 해볼만한데 지금 이제 월요일날 상황을 봐야 되겠죠. 지수 상황하고도 이게 결부가 돼 있으니까 모든 또 이 기법이라는 건 확률의 게임이지 머스트 반드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지수 상황 때문에 어떨지 봐야 되겠습니다. 또 월요일날 보기 전에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 뉴스를 주말에 이제 눈여겨 보셔야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화장품주들 중에 좀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잉그루드 댐 이런 거 이제 바닥에 내려왔잖아요. 뭐 지금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마녀공장 이것도 지금 바닥에 왔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뭐 화장품들이 다 바닥이에요. 그쵸? 요런 한국 화장품들도 지금 패턴 자체 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거의 죽을 듯이 여기까지 왔다가 목요일날 반등 주고, 그러니까 매수했으면 이것도 한 5% 정도 수익을 줬었죠. 이렇게. 코리아나 이런 것도 지금 바닥자리고요. 그러니까 화장품주들은 바닥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잘 나가는 종목이지만, 잘 나가는 종목이고. 근데 지금 이게 모아갈 만한 자리들이에요. 화장품은요. 그냥 중국 관광객이 계속 들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그 전쟁 위험 요걸 좀 잘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공부들도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은 여기 전화 주셔갖고 저랑 같이 매매도 하시고, 또 이렇게 다양한 공부도 실제적으로 나중에 피가 되고 도움이 되는 공부도 같이 많이 하시죠. 감사합니다.